어,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후쿠시마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뭐 큰 게 터져가지고, 요새 그래요. 뭐 하나 준비해 놓으면 세 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해가지고, 예, 저를 고발을 했어요. 참 뜬금없이 전라북도 이기는 민주당 행사에서 제가 양평 고속도로 그 투기했다고 했는데, 벌써 그게 한 20일 지났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어제 뜬금없이 자다가 그런 거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예, 자다가 봉창 두들린다고 그 고발을 했어요. 근데 왜 저만 고발해? 딴 사람, 저보다 말한 사람이 많은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공정한 기준도 없고, 예, 실제로 원희룡 장관이 어제 백지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친놈은 아니고요. 미친놈은 아니고, 요새 잡아가요. 그런 소리 하면은. 이 증거물이 요새 전부 남아 있어가지고, 예, 예, 그 민주당 뭐가 저하고 민주당의 그 데일리 민주인가요? 그게 고발된 거죠? 예. 예, 데일리 민주만 잡아가면 되는데. 예. 어제 그 기자들 앞에서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참 그런 거 보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목불인견이라고 그러죠? 목불인견.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공직자가 그 정도 되면은요, 이 균형을 잃어도 많이 잃은 거고, 판단력을 잃어도 많이 잃은 겁니다. 특히 법률가들한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은 그 비례 균형의 원칙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안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경중을 잘 구분을 못 해요.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경중과 선호와 완급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중이 틀리면 모든 게 다 틀려버립니다. 경중을 맞춰도 뒤를 틀리면 그 효과가 많이 없어지는데, 특히 경중을 틀려놓으면 뒷게 아무리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정치 생명하고 장관직을 걸겠다니까 민주당도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당 간판을 걸어라. 이게 비례 균형에 맞습니까? 원희룡 장관은 임기가 없는 임명직 장관입니다. 그냥 민주당은 1955년에 창당돼서 지금까지 70년이 넘어온 역사를 가진 정당입니다. 신익기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배출을 했고, 우리 당에서 배출된 장관은 몇 명인지도 몰라요. 수십 명, 백 명도 넘을 거예요. 총리는 뭐 세지도 못하겠고. 응? 아니, 일개 그 건교부 장관 그 몇 달 했다고 거기하고 건단 말이에요. 비례 균형이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정책이 응? 이 정부 있는 동안에는 백조 하겠다, 안 하겠다. 다음 정부에서 해라. 지가 뭔데? 아니, 가짜지도 않아요, 정말로. 장관 물러나고 다음 장관이 와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은 그러니까 5년, 6년경부터니까 이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된 정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다 거쳐서 그 문재인 정부까지 와가지고 예타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변재일 의원님 관료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예타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게 통과되는 겁니다. 예타 통과하려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예타를 통과됐는데요. 그 예타도 옛날엔 경제성만 가지고 예타가 통과됐는데, 제가 당대표 할 때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경제적인 효과와 사회적인 효과를 그 병합시켜서 하자. 그래야 그 지역 그 균형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 많은 데만 예타가 나와요. 경제성만 따지면. 그럼 그쪽만 자꾸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지역 균형을 하자. 양평이 그렇게 해도 된 겁니다, 거기가.
그렇게 해서 겨우 통과시켜 놨더니 그 양평 군수 바뀌었다고 뒤집기 시작하더니 이제 전면 백지화를 한다는 거예요. 정책은 그 장관 개인이 그렇게 쥐고 흔드는 놀잇감이 아니에요. 수요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1조 7천억이나 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장관으로 있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제가 이 정부에게 정식으로 저는 지금 야인이긴 하지만 우리 당의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당에도 요청을 하고 정부에도 요청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사안이 원안이 있고 지금 변경안이 있는데 변경안을 추진하고 싶다면 공론화에 붙이십시오. 공청회도 하고 시민들 양평이 군민입니다. 거기가. 경기도가 거의 다 시인데 양평만 군이에요. 왜 그러냐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서 개발 행위가 다 제한되어 있는 데입니다. 양평 갈 때마다 제가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수도권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양평 군이 아직도 군입니다. 거기가. 거기에다가 아주 어려운 수건 사업을 그 고속도로를 바꿔주는 건데 그거를 백지화한다고요? 이게 공적인 자리라서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응? 이런 사람은 또 사고칩니다. 또 쳐요. 이런 사람이 국무위원을 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국무총리는 해임 건의안을 내시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을 하세요. 우리 당에서 해야죠. 왜 당에서 안 해요? 당에서 하지. 이 당에서는요, 이 사안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러고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장관을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아주 전공법으로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양평에 고속도로를 놔드려야죠. 그게 양식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낸 거 자체를 사실은 안 했어야 되는 거죠. 변경안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놓고 제가 전북도에서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놓고 해먹는 건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고발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렇게 내놓고 해먹는 건 처음 봤다고. 두 번 추가 뜬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예? 저는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유신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그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50년? 50년이 좀 지났습니다. 제 인생을 거의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고 이런 부정을 바로잡는데 거의 다 소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콩밥도 여러 번 먹어봤고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교도소에서 생활도 해봤고요. 교도소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어요. 뭐 안동도 가보고 춘천도 가보고 남한산성도 가보고 이런 꼴 보려고 제가 민주화 운동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나라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하려고 당에서 국정조사를 결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런 선례가 남겨지는 건 참 나쁜 건 거예요. 나는 원희룡 장관이 법조인이라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비례균형의 사고방식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경중을 못 가리고 그래 당선되자마자 5월 달에 당선이 돼가지고 7월부터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급하게 할 일이에요? 이 기본적인 양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정책의장을 3번 한 사람입니다. 4년 동안 정책의장을 한 사람이에요. 예타 문제에 관해서는요, 제가 뭐 별의별 걸 다 봤어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기재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경제적인 효과만 갖고 예타를 쭉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토교통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시켜서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서 예타를 하도록 해라. 앞으로는 이 개발 성장 시대에는 경제적인 요소만 갖고 해도 어느 정도 타당했는데 이제는 전국 국가 균형 발전을 잘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요소를 해서 예타 기관도 넓혀라. KDA가 독점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충북도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이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지금 예타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 한심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2013년도에 김문수 그분이 경기도지사 할 때 이거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했는데 그때 안 됐어요. 그러고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게 다시 시도가 된 겁니다. 요새는 이것 때문에 검색하기 아주 쉬워요. 이거 치고 들어가서 양평 고속도로 예타 하면 이게 다 나와요.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발언을 한 게 6월 16일인가 그런데요. 그 열흘 전에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죠. 거기서 6월 8일 날 이미 다 보도를 한 거예요. 저는 그 보도를 듣고서 한 얘기예요. 지금 기성 언론들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데도 언론에 몇 개 언론만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아마 진퇴양난일 겁니다. 변경안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워진 것 같고 원안으로 가자니 그동안 그 헌짓이 잘못된 일이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런 때를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응? 지금 당분간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게. 아니 원희룡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와서 또 한다니까요. 지금 국토부 1차관으로 온 사람이 청와대에서 그 비서관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추진할 거 아닙니까? 이 이권이라고 하는 건 한번 물으면요 잘 안 놔요. 아 여기 먹을 게 있는데 그게 쉽게 놔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토양난인 거예요. 차라리 원안으로 빨리 돌아갔으면은 이런 꼴이 안 났죠. 근데 원안으로 못 가게 하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으로 못 가요. 바로. 근데 추진하기에는 이게 너무 부당하다는 게 다 노출돼 버렸잖아요.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오래 갑니다. 오래 갈 사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하나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국정감사로 27번 해본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어디 국정감사 당해 가서요. 예, 제가 국정감사 올해로 27번째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악해요. 제가 본 감으로는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 정부는 언제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을 다 적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중에 제가 보기에는요, 한 90%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공무원들이 부정도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부정을 안 해요. 하기도 어렵게 됐고 또 공무원 연금 제도가 좋아가지고 몇 천만 원 받아먹고 잘리면은요 몇십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이 자기가 받던 월급의 70% 정도 받는데 한 600만 원, 700만 원 받던 사람이 공무원 그만두면 한 400만 원, 350만 원 받아요. 그러면 10억 이상 은행에 넣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연금 제도를 잘 만든 이유가 공무원들이 부정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국토부 공무원이 연금 제도가 없을 때는 막 받아 먹어요. 그러고 잘리면은 그 회사로 가요. 돈 준 회사로. 가서 전무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취업을 못하게 금지시켜 놨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해먹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뭐라고요? 음, 화난 김에 뭐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말을 여러분이 하셔야죠. 제가 하면 제가 또 잡혀간다니까요. 네? 음. 그런 공직자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내고 수용하고 국정조사하고 탄핵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민주국가의 운영 규칙입니다.